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진화생명과학 보기 전에 H&M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두 종목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보고 진화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H&M 실적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들이 많다, 호재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외인 프로그램 상당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들어봐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당연히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고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는 저도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높게 이 정도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라간 만큼에 대한 파동은 충분히 이겨내셔야 된다. 근데 이겨낸다라는 것이 반등이 나와야지만 이겨내는 건데,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확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갭 하락이잖아요. 고점에 대한 갭 하락. 자, 뭐 이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고점에 대한 갭 하락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들려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개파락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때도 말씀을 드려서 개파락에 대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렇게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고점이다라고 해서 고점 개파락이다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들어 올려주는 자리가 있어요. 개파락 이후에 어떤 위치에서 들어 올려주고 어떤 위치에서,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색칠한 부분 안에서만 반등이 나오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네요. 그쵸? 깊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라인을,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윗꼬리 음봉 윗꼬리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가 뭐 전저점에 대해서도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흐름상에 대한 캔들을 보면, 자, 이 위치와 횡보하면서 빠지는 자리, 이런 위치에서는 확실하게, 자, 빠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이것도 그냥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흐름에 대한 분석입니다. 확실하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린다가 아니라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고 중기고 장기고 문제가 아닌 게, 이 위치를 뚫어야지만이 중기든 장기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이 저항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5%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진원생명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이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이 박스 흐름과 그 다음에
자, 전체적인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좀 큰 하락일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도. 지금 1차적으로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이 위치.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까지 봐도 예, 그러니까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 이 위치에 대한 하단까지 봐야 돼요. 하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일봉상에서 보면 그렇지만 월봉상에서 보시면 자,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이 캔들 하단까지 자 보세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하단까지 내려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간다. 또는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간다. 바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어요. 방법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의 라인에서 예를 들면 이런데 뭐 이런 데서 반등 또는 뭐 절반 또는 그 밑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반등 나오지 않으면 밑에서 또 반등 나오지 않으면 밑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전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줄여야 되겠다, 또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빠지는 거 보고 또 빠지는 게 보이는데 계속 홀딩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손절 치니까 날아가죠. 그럼 또 이렇게 손절 치고 날아가는 걸 아니까 손절 안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빠지죠. 그래서 항상 짧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고 손절 치고 날아가더라도요. 손절이 짧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그렇게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치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만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였죠? 이 위치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그쵸? 이탈되니까 저항.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를 보셔야 된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물론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근데 운이든 어찌됐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셨을 때 아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었나?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가?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가? 그러니까 틀리던 맞던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하면 이렇게 올라올 때 아 역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또 매수를 해야지 줄이면 안 되지 아 괜히 줄였나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과를 보고 주식하는 거라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밖에 안 돼요. 그냥 결과를 이렇게 보고 아 난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팔아야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이 내용을 알면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은 아파트 한 채 금방 삽니다. 이것만 알면 절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비중을 줄여야 되고 손실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도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월봉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봉에서 보세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흘러보고 나니까 아 이게 최저점 아주 좋은 자리였구나. 이런 위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빠졌을 때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올라가면 여기 보세요. 아 올라가면 빠지는구나. 올라가면 빠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제일 높은 자리인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던 이렇게 빠지던 이렇게 빠지던 나중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갈지를 저는 모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간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위치를 돌파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죠? 여기를 돌파하면 저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상당히 많은 저항을 뚫고 가면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긍정적인 내용만 듣지 마세요. 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면 또 하나의 딱 결정을 내리는 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 그것에 집중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라간다라고 하면 빠져도 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락한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매매를 하시면 안 되죠. 하락할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되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손절, 매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좋고 나쁘고 없어요. 올라간 만큼의 그냥 눌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뭐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